한 유튜브 매체가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한 자그마치 7시간 통화 분량을 한 방송국에 건넸고 그 방송국이 주말에 이거를 공개한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방송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법정 판단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이 김건희 씨와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 분량이 자그마치 7시간이다. 그 녹음 파일을 MBC에게 줬다. 그 MBC가 그거를 튼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영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을 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MBC가 선거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오늘 오전 11시에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께 여쭤볼 텐데 일단 박정아 실장님, 네.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이 녹취가 정당한 취재가 아니고 사적인 통화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럼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몰래 녹음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 7월 말부터 해서 지금 최근까지 12월까지 한 뭐 얘기는 다릅니다만 한 50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통화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곤란할 텐데 내가 도와주겠다는 사적 제안을 했다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 서울의 소리라는 측이 그럼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라는 게 유튜브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언론 매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접근을 해서 지금 상황이 곤란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주겠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사적 인연을 맺으면서 이렇게 통화를 해온 거예요. 그거를 결정적으로 보면 중간에 이게 바로 지금 뭐 방송을 하겠다는 MBC로 가는 건 아니고 열린공감 TV라는 게 또 등장을 해요. 예. 이 사이에 통화를 할 때마다 열린공감 TV로 녹취록을 보냈다는 거죠. 녹취본을. 그러면 이건 애초부터 함정을 파놓고 열린공감 TV와 최종적으로 이게 어느 방송이 방송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 이 몇 개의 단위별로 커넥션들이 예. 함정을 파놓고 정치적으로 공작을 했던 물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방송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취재가 아니라 함정이다. 함정, 사기, 정치 공작이고 미리 이렇게 준비해놓고 언젠가 쓰기 위해서 예. 만들어놨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 측이 녹음을 하겠다. 그리고 열린공감 TV나 MBC 등에 이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언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없었던 거죠. 힘드니까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재 인류에 이게 맞아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용납해줘야 돼요? 저는 도저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셨듯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이 행동에 대해서 악의적인 함정이다 라고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오늘 법원에서 어떤 걸 결정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방송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방송 금지 가처분이거든요. 가처분. 주문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방송하지 말아라 인용을 하게 되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인용될 결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방송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려면 요건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어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익성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방송이 되면 이제 신청인이 채권자라고 하는데 신청인이 김건희 씨가 될 거거든요. 예. 김건희 씨 입장에선 방송이 되고 나면은 마치 그냥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회복하기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은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본인이 이야기한 건데 거짓이라고 할 수 없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방송은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권리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으로서의 자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3가지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판례인데 예. 지금 봤을 때 대법원 판례 중에 한 가지 정도만 그 요건이 충족이 되고 나머지 2가지는 별로 요건에 해당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이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도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그 반론을 좀 드리면 사실은 그 취재라는 것도 취재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자들의 취재 윤리라는 게 내가 취재한 건에 대해서 내가 보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보도 안 하고 미리 짜서 다른 방송에서 보도를 하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기자의 취재 윤리나 신문 윤리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미리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걸 가지고 쓸 거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선관위 판단을 하잖아요. 편집하지 말고 전체를 다투는 거는 된다. 그렇죠. 지금 과연 MBC가 이걸 그럼 어떻게 방송할 건가? 분명히 손을 댈 거라고 보여집니다. 편집을. 소위 말하는 저희 입장에선 악마의 편집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 편집해서 의도를 갖고 방송. 누군가가 사적인 통화를 한 걸 가지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MBC가 받았는지, 그게 뭐 돈 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서 그거를 편집을 해서 보낸다? 그게 저는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재윤리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놓고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와 행태들이 우리 사회에서 언제까지 허용되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돈 거래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을 해서 사적인 대화를 20여 차례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도를 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제3의 언론사인 MBC에 팔아먹은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 공작이자 몰래 도둑 녹음을 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도찰행위에 준하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될 것이고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녹음한 걸 본인이 틀지 않고 MBC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는 정치적인 왜곡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반발입니다. 베테랑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이미 처음부터 접근할 때 거짓말을 통해 접근을 하고 내가 마치 김건희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처럼 해서 접근을 해서 통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계속하고 그리고 실제 자기가 그걸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언론사에 그걸 넘기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 윤리에 위반된다는 점은 뭐 인정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걸 입수한 언론사가 그것을 보도할지 말지는 어떻게 보면 또 언론사의 고유한 권한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막을래야 볼 때 제가 막기도 쉽지 않거니와 이 녹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걸 막을 수 없거니와 막는다고 하면 되게 국민적 오히려 호기심이나 의구심이 더 커지겠죠. 그런 점에서 참 막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과연 이제 그것을 언론사가 얼마나 얘기한 것처럼 편집 없이 가감 없이 이제 전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을 테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MBC의 윤리를 그러니까 MBC가 어떻게 보도할지 이제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긴장하는 이유는 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 뭐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뭐 적개심, 적대감 이런 것들 무속 관련 내용 이렇게 온갖 내용이 다 망라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녹취가 공개되면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텐데 또 누군 그러더라.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요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면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씨 리스크가 뭐 허위 이력 논란 같은 게 이미 예전부터 예견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그때부터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공식 조직에서 공식 라인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해명할 부분 해명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일이 진행되면서 김건희 씨 문제를 공식 라인에서 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통화 녹취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7시간 녹취로 김건희 시즌2가 지금 시즌이 시작되지 않는가. 시즌2의 지금 7시간 이 내용에 따라서 이게 이번 대선에 블랙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 공개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전 잘 이해 못하겠고요. 예. 이게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이 스스로 노출돼서 나왔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윤석열 후보가 AI입니다. 영화 아수라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현실 고증이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위키윤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수라 같은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자, 영화 아수라에 대한 AI 윤석열의 이야기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진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자마자 현 정부가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을 예고했는데 그거 백지화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입니다. 청와대도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